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입에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은 자신의 장점, 단점 잘 알고 있나요? 대충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 보내준 그 우리 친구의 학생부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장점 요인과 단점 요인. 우리 친구는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희망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수학과 과학과 관련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느껴진다. 이것이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그 증거는 뭐냐?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수학 골든벨 수상 2회 했고요. 그 다음에 학력상. 학력상은 뭐 1등급 맞으면 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지구과학 1, 물리 2에 있어서 학력상을 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과후 학교예요. 방과후 학교는 자 우리 친구가 있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선택형이죠. 네, 본인 맞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자 네. 그렇다면 그 평가자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이 학생의 관심과 소양을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수리수리 개념 업 수업 이름은 참 멋있네요. 그 다음에 극한체험 미적분 물리탐구반 통합과학 탐구반. 자, 과학과 관련된 이러한 방과후 수업을 꾸준하게 들었어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물론 뭐 스포츠 클럽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네. 본인이 이러한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평가자들에게 이렇게 눈이 띄는 장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점 요인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교내 뭐 스포츠 클럽에서, 저는 무슨 뭐해서. 그러나 전공과 관련해서 이러한 명확하게 드러난 이러한 그 좋은 장점들은 반드시 예, 우선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관련해서 자, 눈높이 바른 생활인 공사 부분 3.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별거 아닐 수가 있어. 본인이 느끼기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관들이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는 진지하게 양심이 찔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각색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우리 반은요 뭐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한 명씩 다 줘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 진지하게 나의 어떤 모습을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줬다. 자, 답해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네. 자, 내가 질문 형식으로 할게요. 네. 자, 우리 지원자는 눈높이 바른 생활 봉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부분을 그 인정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음, 이 눈높이 바른 생활인 상은 이제 반 아이들이 이제 각자 뭔가 바른 생활 한 사람에게 투표를 진행하여 그 학생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상입니다. 아마 저희 반 아이들이 저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이 상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 1번에서 내가 그 방과후 학교 얘기했는데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눈에 띄고 궁금하니까. 극한 체험 미적분 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활동했죠? 음, 미적분 관련된 교과 지식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미적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이 방과후 학교를 그냥 교과 진도 그대로 나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의 학교도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면접 환경에서는 솔직하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활동과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미적분을 쉽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대표 사례를 하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진로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교사, 교사, 교사. 다만 이공계 교사, 수학 교사였다가 이공계 교사였다가 그냥 이렇게 교사 됐어요. 그래서 뭐 수학 교사였다가 물리교육과를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전혀 단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교사란 일관된 꿈, 그건 장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도 항상 저는 교사라는 일관된 꿈을 꾸고 이런 말을 이렇게 입에 익힌 다음에 꼭 하십시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어디서, 이 일관된 진로 희망을 어디서 사용할 생각이세요? 맨 음, 마지막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네, 저는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음, 저는 초, 고등학교 초기부터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3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저의 꿈이 교사라는 꿈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점 요인 한다면 단체 생활, 기숙사 단체 생활. 자, 선생님도 저기 대학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협동심, 같이 어떤 학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경험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또 물리교육과 가면 물리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실험하는데 협업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중에 우리 지원자는 타인과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나요? 협업해본 경험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단체 생활을 속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현해본 경험이 있나요? 음, 물어보면 네, 기숙사 기숙사의 생활을 내가 3년 동안 했다. 성실히. 그래서 기숙사 내에서도 상생이라는 동아리,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인문학 음, 실천 연구회는 기숙사 아닌가요? 네, 네, 아닙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숙사 내에서도 상생이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진로와 연관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친구의 강점은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없어요. 그죠? 네, 생기부에 나 사교육 받았다는 거 기록되는 생기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혹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단점 요인 또 알아야겠죠. 면접은 서류 평가와는 달리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장인데 그래도 네, 면접관들이 봤을 때 우리 친구의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된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는 교과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해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사범대 교수가 봤을 때 이 친구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자, 임용고시를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나눠서 어떤 특정 과목 때문에 임용고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탈락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되죠. 네. 그리고 사범대는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그 학습을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친구는 그 교과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교과 간의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점수를 보시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을 뽑아보자면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높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여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과 간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은 답변이에요.
고등학교 따라서는 만점 맞았는데 2등급인 교과가 있는 고등학교고 있고,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나 2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학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 네,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었다. 근데 딱 찍어서 어느 교과 막 원점수 50인데 이렇게 낮은 그런 거는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죠? 네, 네, 쿨하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물어보고 본인은 호불호가 갈리나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이게 구분되는 성격인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하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이 나의 교과가 편차가 큰 거를 우려해서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숨은 의미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3학년 때 성적이 다소 하락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그 성적이 하락된 이유는 한 과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과목 빼면은 나머지 성적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한 그리고,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기말고사 날 여기 내가 써놨는데 네,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이렇게 검사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간단히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로만 그냥 구구절절 하지 말고 네, 코로나19 의심 학생으로 구분돼서 내가 기말고사 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아까 얘기한 거 독서 때 얘기했었는데 그 독서가 균형 있지 못하다. 이거는 좀 네. 단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친구는 균형 있는 독서, 소양을 쌓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음, 아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되게 열중적으로 뭔가 네네. 자, 네, 네, 연결됐어요. 됐죠? 네, 자, 도움이 됐다면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푹 눌러주세요. 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